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입니다. 저는 최근에 7월 14일에 골프 모임에 갔었고요. 거기에서도 당연 주제가 부동산가 폭등이었습니다. 기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모여서 하는 골프 모임이었는데도 주제가 부동산가 폭등이라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도 있고 지금 잘 되는 분도 있는데 그나마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본인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사업에서 마이너스 보고 있는 것을 그나마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나라가 결코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30대에 주식 투자하는 동학 개미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축이 30대입니다. 또 부동산을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30대와 40대가 주축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도 따라가고 60대도 따라가고 모든 국민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워는 20대, 30대, 40대의 사회의 주도층이 되어서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는 50대, 60대, 70대가 되었고요. 저는 50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하고 세미나나 또는 대화를 하다 보면 제가 바보다. 제가 그 정성호 TV에서 일전에 바보 정성호. 저는 바보 노무현을 따라서 똑같이 카피한 말 중에 하나가 바보 정성호였구나. 수출하면서 열심히 해외를 다니고 해외 시장을 개척했지만 정작 위기관리 능력에서 많이 바보스러웠다. 그래서 제2의 창업을 한 정성호는 이제 가상세계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거를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부동산값 폭등입니다. 이게 좀 쇼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달아서 쇼킹 부동산값 폭등. 왜 이거를 주제로 오늘 잡았냐면 저금리 시대가 확장되고 또 돈이 갈 곳이 없고 현금은 넘쳐나고 정부는 계속 돈을 풀고 있어서 과연 이 많은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장 염려하는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모두 헛방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가진 사람한테는 콘크리트 장벽을 쳐서 진입할 수 없는 부와 부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대립구도가 형성되고요. 또 이념적 갈등을 더 조장하는 것이 아마도 부동산값 폭등일 것입니다. 부동산값 폭등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전 국민의 5%도 안 되는 부자가 80%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을 가면 3%가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의 격차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도 이제 선진국에 진입해서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부의 격차, 편차는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지금 돈을 수없이 많이 찍어내고 부양을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한국은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를 경험했고 또 예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에서도 좋은 대응책을 갖고 매뉴얼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창기에 아쉬운 점은 공항을 아니면 외국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격리시켜서 해외에서 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것이 좀 좋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른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쇼킹 부동산값 폭등입니다. 부동산 값이 폭등한다는 가장 큰 사례는 제가 구로 지식산업센터의 매매값이 폭등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모임에서 화두가 부동산이다 보니 아파트 값이나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으신 회장님들이 이것은 한평생 사업을 했지만 그렇게 좋다고만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느낀 것은 부의 격차가 심해지는구나. 또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 현금의 팽창, 일자리가 있는 구로 같으면 그리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고 GTX선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통과하면서 호재의 겹호재를 가지고 있는 구로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 즉 부동산 값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이 대기업이다 보니 넷마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면서 더 큰 후광을 보고 있습니다. 성수가 최악 매매가격이 1600이라고 하는데 1600도 자고 나면 오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매매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강남의 꼬마 빌딩도 수익률은 1%가 안 나와도 살 꼬마 빌딩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값이 폭등하면서 오르는 갭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부동산 값이 당분간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가 너무 낮다. 두 번째는 현금이 너무 많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커졌다. 네 번째는 서울에 집중화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돈에는 눈이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값 폭등,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쇼킹한 것입니다. 쇼킹을 하면 쇼킹한 일인데요.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제가 영국이나 미국에서 경험했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이 혼란하니까 영국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영국은 그리 좋은 산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미국, 전 세계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 보니 맨하탄이나 기타 다른 지역은 오히려 중국인 또는 인도의 부자 또는 유럽의 부자들이 미국의 부동산 쇼핑을 다녔습니다. 세상이 더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돈은 눈이 있어서 안전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면 코로나로 인한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높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요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코로나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기업도 한국에는 많다는 것이고요. 또 서울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는 인식의 확대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7월 16일 제 1탄에서 부동산값 쇼킹, 아니 샤킹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요약한다면 땅값, 대지값 서울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값, 서울의 모든 지역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값 폭등하고 있습니다. 제 2탄에서는 지식산업센터의 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약하자면 쇼킹, 부동산값 폭등하고 있다. 첫째도 저금리 시대에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다.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서울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되고 있다. 등등 수많은 이유가 있는 걸 가지고 부동산가 폭등을 단순히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변화를 느끼고 감지하자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